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해가 짧아지는 계절이었습니다. 퇴근길 평소보다 한참을 돌아 집으로 향했어요. 손에 들린 종이봉투 안에는 갓 구워낸 붕어빵이 담겨 있었고 시글세라 핫팩으로 꼼꼼히 감싸 안고 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할머니를 불렀습니다. 할머니, 내가 붕어빵 사왔어. 빨리 나와봐. 마중 나온 건 엄마였지만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할머니 지금 기분 안 좋으셔. 요즘 할머니 기분 안 좋은 것 같아서 붕어빵 사왔어. 식을까봐 핫팩으로 꽁꽁 싸매고 왔어. 점심도 드시는 둥 마는 둥 했는데 드실지 모르겠다. 우선 가지고 들어가봐. 엄마의 말 끝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고 할머니 방 문 앞에 섰지만 문고리를 잡는 손이 괜시레 조심스러워졌어요. 방문을 열자 할머니가 이불을 덮은 채 힘없이 누워 계셨어요. 평소 같으면 벌써 일어나 반겨주셨을 텐데 그날은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내가 붕어빵 사왔어. 빨리 일어나봐. 아직 따뜻해서 엄청 맛있을 거야. 그냥 거기에 둬. 나중에 먹던지 할게. 목소리마저 기력이 없어 보였습니다. 할머니 곁에 쪼그려 앉으며 봉투를 흔들어 보였어요. 붕어빵은 따뜻할 때 먹어야 맛있잖아. 내가 이거 사려고 한참 돌아서 퇴근했는데 하나만 먹어봐. 제 성화에 못 이기는 척 느릿느릿 몸을 일으키셨습니다. 얼른 봉투에서 붕어빵 하나를 꺼내 할머니 손에 쥐어드렸어요. 따뜻한 온기가 주름진 손바닥 위로 전해지는 게 느껴졌는데요. 멍한 눈빛으로 붕어빵을 내려다보시더니 천천히 한 입 베어 무셨습니다. 오물오물 씹는 모습을 지켜보는데 어쩐지 마음 한구석이 먹먹해졌어요. 하지만 반쯤 드시고는 손을 멈추셨고 미안한 기색이 얼굴에 번졌습니다. 영 들어가질 않아서 못 먹겠어. 그냥 거기 두고 가면 이따가 먹을게. 우리 나영이가 힘들게 사왔는데 미안하네. 아니야, 괜찮아. 혹시 넘기기 힘들면 내가 죽이라도 사올까? 아까 애미가 죽 써줘서 먹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서 쉬어. 할머니가 다시 자리에 누우셨습니다. 이불 속으로 파고드는 등이 유난히 작아 보였다고 해야 할까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활력이 넘치시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마치 다른 사람을 보는 것 같았으니까요. 거실로 나오자마자 엄마에게 다가갔어요. 엄마, 할머니 병원이라도 다녀와야 하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도 병원 다녀왔는데 큰 문제는 없다고 하더라고. 심리적인 요인으로 그런 것 같아. 심리적인 요인이라니? 사실 할머니가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엄마가 잠시 망설이다가 낮은 목소리로 운을 뗐습니다. 그게 벌써 한 달 전이지. 그날따라 할머니가 늦게까지 안 나오시길래 들어가 봤더니 멍한 눈빛으로 천장만 바라보고 계시더라고. 평소 할머니는 새벽부터 일어나 방 안에 TV를 켜놓거나 아침 준비를 거들고 나셨는데 그날은 유독 조용하셨다네요. 이상하다 싶어 엄마가 방문을 열었더니 할머니가 천장만 물끄러미 올려다보고 계셨답니다. 그런 모습은 난생 처음이라 엄마가 깜짝 놀라 여쭤봤다고 합니다. 어머님, 왜 그러고 계세요? 그게 꿈자리가 영 안 좋아서 말이야. 꿈자리가 안 좋다뇨? 전에 네 시아버지가 세상 떠나기 전에 가쓴 남자를 봤다고 했잖니. 설마 어머님 꿈에도 그 남자가 나온 거예요? 네 시아버지가 말했던 거랑 똑같이 생겼지 뭐니. 할머니 말씀에 속으로 크게 놀랐지만 내색하면 안 될 것 같아 엄마가 급히 손사래를 쳤다네요. 어머님, 그냥 꿈이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도 꿈이 영 심상치가 않아. 그날 이후 할머니 얼굴에는 근심이 짙게 드리워졌습니다.
며칠 뒤 할머니가 엄마에게 조용히 물어봤다네요. 증손주는 보고 가고 싶은데 민정이는 아직 소식이 없다고 하지? 어머님 아직 정정하신데 그런 소리 좀 하지 마세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다 보니 조금 더 돈 벌고 낳을 생각인가 보더라고요. 그렇지. 요즘 애들은 워낙 현명하니까 그럴 수 있지. 거기다 요즘은 다들 결혼 늦게 한다고 하는 와중에 민정이가 30도 안 됐는데 벌써 애를 낳고 싶진 않겠지. 오빠와 새언니는 4살 차이가 났기에 그때쯤 새언니 나이가 28이었어요. 할머니는 본래 참견하는 걸 꺼리시는 편이라 평소 같으면 알아서 잘하겠지라며 웃어 넘기셨을 텐데 그 꿈을 꾸신 뒤로는 증손주 이야기를 유난히 자주 꺼내셨어요. 그 뒤로도 할머니는 같은 남자 꿈을 몇 차례 더 꾸셨는데요. 그 꿈을 꾸실 때마다 마치 영혼이 다른 세계에 머무는 것처럼 멍한 눈빛으로 허공만 응시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들어서는데 집안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초상집처럼 스산했다고 해야 할까요? 평소라면 TV 소리나 웃음소리가 들려야 할 거실에 정적만 가득했거든요. 엄마 옆으로 다가가 앉으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 할머니 때문에 큰일이야. 왜? 또 무슨 일인데 그래? 엄마가 제 손을 잡고 안방으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저기, 사실은 오늘 할머니가 친구분이랑 점집에 다녀오신 모양이야. 점집이라니 할머니 그런 거 안 믿잖아. 그렇긴 한데 꿈자리가 계속 안 좋았잖아. 걱정이 돼서 친구분한테 말씀하신 모양인데 그 친구분이 잘 아는 무속인이 있다고 해서 거길 같이 다녀오신 모양이야. 거기서 설마 안 좋은 얘기를 들은 거야? 그 꿈속에 갓을 쓰고 나온 남자가 저승사자라고 하면서 크게 굿을 해야 한다고 했다나 봐. 그런 사람들 대부분 그렇게 말을 한다니까. 그러게 말이야. 그러다 보니 굿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다. 아무리 봐도 굿은 좀 아닌 것 같긴 하지만 그 굿을 해서 할머니가 나아진다면 해야 하지 않을까? 굿하는 비용만 1,000만 원이 넘는다니까 그렇지. 뭐? 1,000만 원? 1,000만 원은 진짜 너무했다.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지고 말았고 엄마가 급히 나무랐어요. 할머니 들으니까 조용히 좀 말해. 너무 놀라서 그랬어. 근데 할머니는 굿을 하고 싶으신 거야? 딱히 말씀은 안 하시는데 그 무속인이 어찌나 겁을 줬던지 잔뜩 겁을 먹으신 것 같아. 진짜 큰일이네. 근데 할머니가 굳이 굿을 하고 싶다고 하시면 내가 비용 낼 테니까 그냥 하시라고 해. 그걸로 좋아지신다면 그냥 해드리면 되지 뭐. 그러다 혹시 사기일까봐 걱정돼서 그렇지. 우선은 조금 더 생각해보자. 그날 이후 할머니는 종일 누워만 계셨고 엄마는 여기저기 확인을 하느라 분주해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빠 부부도 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굿 비용을 전해들은 새언니가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네? 1,000만 원이요? 아무리 그래도 너무 심한 것 같은데요? 그 무속인 말이 목숨값인데 1,000만 원이 돈이냐고 했던 모양이야. 제가 볼 때는 그냥 사람 심리를 이용해서 그러는 것 같아요. 나도 같은 생각이긴 한데 굿해서 나아진다면 해야 하지 않겠니? 그렇긴 한데 제가 한번 알아볼까요? 네가 알아보다니. 우리 할머니가 다니는 절이 있는데 그 스님한테 한번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스님이 가끔 저한테 물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 그런 말씀도 해주시거든요. 할머니가 절에 가실 때 저도 따라가서 한번 물어볼게요. 그래? 그게 좋겠네. 한번 물어봐라. 난 그런 쪽으로 아는 사람이 없어서 걱정만 하고 있었는데 잘 됐네. 엄마가 반가운 마음에 새언니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새언니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어머님, 제가 최선을 다해볼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날 엄마가 할머니께
새언니가 알아보고 있다고 전했지만 할머니는 내내 누워만 계셨습니다. 답답한 밤에 방문 앞을 서성이다가도 차마 문을 열지 못하고 발길을 돌려야 했어요. 그렇게 며칠이나 지났을까요? 어느 날 오후 현관문이 벌컥 열리더니 새언니가 숨을 헐떡이며 뛰어들어왔습니다. 할머님, 할머님, 제가 방법을 찾았어요. 방법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스님한테 다녀왔는데 스님이 기막힌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래? 무슨 방법인데? 그 순간 꼭 닫혀있던 할머니 방문이 스르르 열리더니 할머니께서 밖으로 나오셨어요. 새언니가 할머니를 향해 다시 한번 또렷하게 외쳤습니다. 할머님, 제가 기막힌 방법을 알아왔어요. 기막힌 방법이라니. 할머니가 방문 앞에 서서 새언니를 바라봤는데요. 지친 눈빛 속에 희미한 기대가 어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 저승사자를 따돌릴 방법을 알아왔어요. 주지스님이 그건 구슬에서 될 일이 아니래요. 구슬에서 될 일이 아니라니. 엄마가 눈을 크게 뜨자 새언니가 주먹을 꽉 움켜쥔 채 힘주어 말을 이었어요. 스님이 말씀하시기를 저승사자가 자꾸 찾아오는데 거기다 굿까지 하게 되면 동네방네 떠드는 것밖에 더 되겠냐고 하셨어요. 그렇네. 말을 들어보니 그 말이 맞는 것 같네. 엄마가 맞장구를 치자 할머니가 궁금증 가득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한다는데? 새언니가 할머니 앞으로 한 걸음 다가섰어요. 지금부터 제 말 잘 들어보세요. 스님 말씀이 저승사자를 따돌릴 방법이 있대요. 원래 이런 건 잘 말씀 안 해주신다는데 할머님은 특별 케이스라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특별 케이스라니? 원래는 할머님이 명을 아주 길게 태어나셨대요. 내가 명을 길게 태어났다고? 할머니 목소리에 처음으로 생기가 돌았습니다. 네, 근데 저승사자가 보이는 이유가 할머님 이름 때문이래요. 내 이름 때문이라니? 옛날부터 사람 이름이 아주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할머님 이름이 잘못 지어졌대요. 그래서 그게 큰 문제가 된 것 같대요. 그 말을 듣던 엄마가 무릎을 탁 하고 쳤습니다. 하긴 어머님 이름이 조금 이상하긴 하잖아요. 그 많고 많은 이름 중에서 김단명은 진짜 너무했어요. 그거야 이름이 그렇긴 해도 뜻이 좋으니 그렇게 지었던 거지. 이래봬도 붉을단의 밝을명인데 붉은 단자가 한결같다는 뜻을 일컬는다고 했어. 이보다 좋은 이름이 어딨겠어. 할머니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대답했지만 눈빛은 이미 새언니에게 고정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 이름이 할머님이랑 전혀 맞질 않는데요. 그러니까 개명을 하셔야 한대요. 뭐? 개명을? 이 나이에 개명을 하란 말이야? 할머니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우리를 둘러보셨는데요. 엄마가 급히 거들었어요. 요즘은 100살은 아무것도 아닌 세상이라고 하는데 개명할 수도 있는 거죠. 만약 이름 때문에 그런 거라면 무조건 개명을 하셔야죠. 당연하죠. 거기다 비방을 하나 더 알려주셨어요. 비방이라니? 옛날부터 집터가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꿈에 저승사자가 계속 찾아온 건 맞으니까 할머님 주소를 바꿔보래요. 주소를 바꾸다니. 그럼 이사를 하란 말이야? 할머니 목소리가 다시 가라앉았습니다. 새언니가 손사래를 치며 재빨리 설명을 보탰어요. 그런 건 아니고 주민등록상 주소만 옮기는 거죠. 저도 그 이유를 잘 모르겠지만 그래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생각해봤는데 우선 우리 집으로 주소를 옮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바꾸고 주소지를 옮기면 100% 문제가 해결될 거래요. 그게 정말이니? 할머니 눈동자가 흔들렸는데요. 간절함과 의심이 뒤섞인 눈빛이었어요. 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스님이 그런 걸로 사기칠 리가 없잖아요. 저한테 대가로 뭘 받은 것도 없는걸요? 오히려 가서 제가 밥까지 얻어먹고 온걸요?
혹여 할머니가 의심이라도 하실까 싶어 새언니가 열심히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말을 듣는 동안 할머니 얼굴이 조금씩 밝아지는 게 보였어요. 굳게 닫혀있던 문이 서서히 열리듯 드리워져 있던 그늘이 걷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급히 개명 신청을 넣었고 할머니 주소를 오빠 부부네 집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그 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개명이 완료되자마자 할머니 꿈에서 정말로 갓쓴 남자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할머니가 화난 얼굴로 거실에 나오시더니 입을 열었어요. 민정이 말이 맞긴 맞나 보다. 그 이후로 그 저승사자가 안 나타나지 뭐니. 거봐요. 민정이 말처럼 다른 사람도 아니고 스님이 사기칠 리가 없잖아요. 그 무속인 말 듣고 구태쓰면 큰일 날 뻔했다니까요. 동네방네 소문낼 뻔했다는 말에 어찌나 소름이 돋았는지 모른다니까요. 엄마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괜시리 돈만 날릴 뻔했지 뭐니. 근데 개명하고 주소지를 바꾸자마자 그런 꿈을 안 꾸는 게 참 신통방통하단 말이야. 진짜로 저승사자를 따돌린 건가? 그 스님 말씀이 어머님 이름 때문이었다고 하니까 아마도 오해가 풀린 거 아닐까요? 그런가? 그래서 사람 이름이 참 중요하다고 하나 봐요. 정말 신기하네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생기 없이 누워만 계시던 분이 맞나 싶을 정도로 표정이 달라져 있었어요. 그날 이후 할머니는 계명과 주소 이전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의심의 여지조차 없는 듯해 보였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엄마가 새언니를 만나 낮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근데 진짜로 스님이 비방을 말해준 거니? 아, 그게 사실은 새언니가 선뜻 대답을 하지 못하자 엄마가 눈을 가늘게 뜨며 재촉했어요. 설마 스님한테 물어본 게 아니야? 물어본 건 맞는데 그렇다고 비방이라고 할 수도 없지만 문제가 해결됐으면 된 거잖아요. 아니 대체 그걸 어디서 알아온 거니? 엄마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자 새언니가 빙그레 웃으며 기막힌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라고는 신부님밖에 없거든요. 신부님이라고 하면 성당에 계신 그 신부님? 네, 그 신부님이요. 그것도 그냥 어쩌다 알게 된 사이라서 물어보기도 그래서 제가 친구랑 상의를 해봤더니 친구가 하는 말이 신부님은 무슨 비방 같은 걸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테마 그런 게 전문이신 것 같더라고요. 뭐? 테마? 엄마가 눈을 휘둥그레 떴습니다. 영화에서 보면 엄청 높은 신부님이 거짓 맡아서 테마 그런 거 하더라고요. 그러니 할머니께 테마를 하자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서 제 친구가 아는 스님한테 찾아가서 말씀드렸거든요. 그 스님이 그런 경우는 심리적인 요인으로 그런 걸 수 있다고 하시면서 그런 비방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진짜로 그런 비방을 많이 쓰기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구슬하는 것보다 그게 나은 방법이었잖아요. 그렇긴 한데 그게 통하다니 진짜 신기하네. 예전에 할아버님께서 갓을 쓴 남자 이야기를 하고 난 뒤 돌아가셨다 보니 할머님께 트라우마로 남았을 수도 있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틀린 말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플라시보 효과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하긴 심리적인 요인이 가장 큰 거긴 하지. 암튼 민정이 덕분에 문제가 해결돼서 정말 다행이다. 제가 한 것도 없는걸요 뭐. 새언니가 손사래를 쳤지만 엄마 얼굴에는 고마움이 가득 묻어났습니다. 그 뒤로 할머니는 다시 활력을 되찾으셨어요. 새벽이면 예전처럼 일어나 TV를 켜시고 아침 준비를 거두시며 평화로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새언니가 집안에 불어넣은 활력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할머니가 불쑥 제게 물었어요. 나영이는 그 짝사랑하는 남자랑 밥은 먹은 거야?
할머니, 그건 비밀이라고 했잖아. 맞다. 비밀이라고 했지. 할미가 깜빡했네. 할머니가 황급히 손으로 입을 가렸지만 이미 늦었다고 해야 할까요? 새언니가 기다렸다는 듯 눈을 반짝이며 물었거든요. 아가씨, 짝사랑하는 사람 있어요? 아, 그게... 제가 머뭇거리자 할머니가 대신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사진도 봤는데 훤칠한 게 참 남자답게 생겼더라. 둘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나영이가 수줍어서 말도 못한다는 거야. 이왕 명이 길어진 김에 우리 나영이 시집 가는 건 보고 가야 할 텐데 말이야. 할머니, 그 명 얘기 하지 말라고 했잖아. 제가 곁눈질로 할머니를 노려보고 있자 새언니가 다시 물었습니다. 아가씨, 회사 사람이에요? 네? 아, 네. 회사 동기라 친한 친구처럼 지내다 보니 괜히 고백했다가 오히려 사이가 안 좋아질까봐 혼자만 좋아하고 있어요. 그럼 둘이 데이트 같은 건 못한 거네요? 그냥 회사에서 간단하게 차 마시고 그런 게 전부예요. 제가 얼굴을 붉힌 채 고개를 숙이자 할머니가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다음 달에 둘이 토익 시험 보러 가는데 내기를 했대. 내기요? 무슨 내기요? 그게 토익 시험 잘 안 나온 사람이 응시료 내주기로 내기했어요. 그 말에 새언니가 화들짝 놀라며 외쳤습니다. 네? 응시료 내주기 내기요? 그게 정말이에요? 네. 근데 왜 그렇게 놀라요? 딱 보니 아가씨도 그렇고 그분도 연애 초보인 게 확실하네요.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딱 보니까 그분도 아가씨를 좋아하고 있는 게 분명해요. 아니에요. 저만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새언니가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둘 다 좋아하는 게 확실해 보이니까 지금부터 제 말 잘 듣고 그대로만 하세요. 토익 응시료 내기가 아니라 점수 못 나온 사람이 밥을 사는 내기로 바꿔요. 그래서 토익 점수 확인하고 난 뒤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그러고 와요. 제가 보기엔 그분도 못소리 확실해 보이니까 앞으로 아가씨가 리드하면 될 것 같네요. 제가 계획을 짜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반신반의하면서도 결국 새언니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곧장 토익 시험 점수 못 나온 사람이 밥을 사자고 그 사람에게 문자를 보냈더니 정말로 좋다는 답장이 돌아온 게 아니겠어요? 답장을 보며 할머니가 한바구음을 지었습니다. 진짜네. 진짜로 민정이 말이 맞네. 민정이 말 듣고 잘해서 꼭 성공할 생각해. 그 이후 새언니의 조언을 하나하나 따랐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정말로 그와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둘 다 연애에 서툴다 보니 새언니 도움을 참 많이 받았어요. 그렇게 잘 만나다가 1년 만에 결혼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그 누구보다도 할머니가 기뻐했습니다. 이래서 사람이 잘 들어와야 한다는 말이 있는 거야. 우리 민정이 덕분에 집안이 일어나는 것 같다니까. 할머님, 과찬이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쁜 소식이 있는데 할머님 곧 증조할머니, 그러니까 왕할머니가 되실 것 같아요. 뭐? 증조할머니? 설마 임신한 거니? 할머님 명이 많이 길어지셔서 더 있다 가질까 했는데 우리보다 아기가 더 급했던 모양이에요. 증조할머니 보고 싶어서 일찍 찾아왔다고 하네요. 새언니 말에 할머니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할머니 말씀처럼 집안에 사람이 잘 들어와야 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비로소 온전히 깨달을 수 있었는데요. 새언니의 따뜻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족들에게 좋은 기운을 불어넣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행복한 우리 가족 이야기가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께 작은 온기로 전해지길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